휴가철에 휴가지 가서 렌터카들 많이 이용하시게 되죠. 그런데 렌터카 관련 분쟁이 정말 특히 이런 여름 휴가철에 몰린다고 합니다. 35%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같이 한번 렌터카 대여부터 사고 처리까지 각종 쟁점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들어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렌터카 좀 이용해 보셨어요? 예, 제가 운전 자체는 안 하는데 제 친구들을 대리해가지고 제가 좀 먼저 예약해주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뭐 지방에 좀 조문 가는데 너무 장례식장이 멀어서 단기로 잠깐 이용한 적이 있었어요. 참 잘만 이용하면 편리해요. 네네. 근데 이제 렌터카 가장 많은 그 불만 요인을 들어보니까 예약금 관련한 뭐 취소, 네. 환불 여기서 분쟁이 또 많더라고요. 네네. 여행이나 출장 계획 잡아놓고 렌터카 예약했다가 또 급박한 사정으로 취소하면 이 렌터카 예약금 날려야 되나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맞아요. 고객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해도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 또는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 계약 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대여 예약 취소 시에는 사용 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면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 사용 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대여 예약을 취소 통보한 경우에는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 공제하면 되는 거예요. 90%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러한 기준은 사실 법에 규정된 건 아니고 표준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표준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와 거래를 할 때 표준화된 계약 조건을 미리 정해서 사용하는 약관입니다. 주로 사업자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뭐 벌금이나 과태료, 행정 제재를 받는 건 아닌데요. 대부분 규모가 좀 있는 렌터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이런 약관의 기준에 따라서 예약금을 환불하고 있습니다. 근데 렌터카 업체가 좀 소규모이고 나는 이런 약관 안 지킨다라고 하는 렌터카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업체가 정한 약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가 정한 약관의 규정이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이 약관과 비교해서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는 한국소비자원회 등의 이제 피해 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예약금 안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소비자원회 피해 구제 조정 신청하시면 거기서 조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예약한 특정한 차종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차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다른 차를 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업체의 문제로 이제 예약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라면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네. 대체 차량을 이용하거나 대여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차량을 이용하면은 뭐 이거야 괜찮은데 이거 환불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업체에서 동급의 대체 차량의 제공이 가능하다면은 지급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되고요. 네. 만약 동급의 차량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면 대여 요금에 추가로 10%를 더한 금액을 더해서 이제 반환해야 됩니다. 이것도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 그리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정해져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렌터카 빌리면 사실 이제 빨리 놀고 싶은 마음에 바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출발하기 전에 꼼꼼하게 챙길 게 또 있죠. 네, 맞습니다. 렌터카를 빌리신 소비자분들께서는 렌터카를 빌릴 때의 상태대로 반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수 전에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렌터카 차량 인수 전의 차량 상태와 연료량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렌터카 반납 시에 사실 가장 많은 분쟁이 외관의 그 흠집, 스크래치 같은 네. 손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책임이나 뭐 분쟁을 피하려면 사전에 손상 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두고 손상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둬야 됩니다. 어디에 흠집이 기존에 있었다라는 내용을 미리 계약서에 적어두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핸드폰 동영상으로 차량 실내, 실외 상태를 꼼꼼하게 찍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동영상 찍는다고 쭉 찍었는데 네. 너무 빨리 찍어가지고 여기가 원래 있던 스크래치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했는데 잘 안 보였던. 네, 근데 뭐 그냥 잘 넘어가긴 했지만 너무 빨리 찍으면 안 되시더라고요. 맞아요. 또 포함 계약 내용 같은 경우나 특히 보험 가입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잘 살피셔야지 나중에 뭐 사고 났다가 내가 이것까지 배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분쟁들을 좀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도 찍고 동영상으로도 찍어놓고 고화질로 찍어야 합니다. 네네. 그래야지 나중에 확대했을 때도 그 부분이 보이게끔. 또 렌터카 이용하다가 또 난감할 때가 있죠.
역시 사고 날 때. 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 렌터카 운행하다가 또 사고 나면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네. 근데 사고가 나면은 이제 렌터카 업체에 사고 난 사실을 즉시 알리시고 사고 파손 부위 등을 꼭 사진으로 찍어 두셔야 됩니다. 이 사고 차량을 이제 수리할 때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해서 정비 공장을 정하고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교부받아서 이제 분쟁을 방지해야 됩니다.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이나 수리비 납부부터 이제 요구를 하면은 정비 명세서 확인한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확인하시고 이 정비 명세서가 좀 합당한지를 따지신 다음에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를 수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차량 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 이상의 수리비는 고객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추가로 영업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사고로 이제 고객이 피해 입을 시에는 뭐 당연히 이제 이 보험 안에서 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고객이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보장 범위를 넘어서면 네. 고객이 부담해야 된다. 네. 물론 이건 이제 거의 큰 사고일 때. 네, 맞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고의에 따른 사고라든가 뭐 무면허 운전,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전대해서 이제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또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 음주운전 사고 이럴 때는 아예 보험 범위에 그렇죠. 범위에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손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예 목적이나 방법이 틀린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보험을 적용해줘도 안 되는 걸 테고요. 또 그냥 예기치 않게 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정비업체에서 너무 많은 수리비를 네.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요즘이야 정보가 또 많이 공개되고 소비자들끼리 가격 비교도 하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자동차 정비 수리비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잘 모르다 잘 모르죠. 보니까 이게 맞는 비용인가 싶기도 하잖아요. 이게 사고 처리 비용과 관련해서는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나 뭐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뭐 수리비, 뭐 정비 명세서나 소요 비용 등을 증빙 자료 같은 거 제공하지 않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냐면 계약서를 봤을 때 사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이러한 계약은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이제 무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계약서가 있다라고 하고 나중에 뭐 그 렌터카 업체에서 면책금을 뭐 이만큼을 무조건 부담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무효라는 부분들을 꼭 잘 따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에서 휴차료,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이제 차량이 운전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휴차료를 일일 대여 요금의 50%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도하지 않은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사고가 정말 났는데 뭐 업체에서 수리비, 감가상각비, 휴차료 이런 걸로 너무 과도한 요금을 네. 지금 요청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꼭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감액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걸 또 알아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또 하나가 렌터카 몰기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고 나면 내가 더 불리해지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운전자 보험 같은 거 하나 더 들어야 하나 네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요? 보험은? 이게 일단은 이 렌터카나 뭐 카쉐어링 같은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인 대물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고객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미 렌터카 업체가 다 가입을 해놨으니까. 네. 근데 렌터카 보험 같은 경우는 대물 대인 사고만 보장을 하고 네. 정작 렌터카 차량 자체의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렌터카 운전 중에 사고가 나면 이 차량 자체의 수리비는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려면 개인 자동차 보험에 렌터카 손해 특약을 추가를 하거나 일일 단위로 가입 가능한 원데이 자동차 보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약 같은 경우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가 담보되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뭐 외제차나 시민 이상이 탈 수 있는 차량, 뭐 카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입이 제한될 수 네.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따지셔서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자차 보험은 따로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 내가
일부러 추가로 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 네네. 또 렌터카 빌릴 때 보니까 무슨 완전 자차, 슈퍼 네네. 자차 뭐 이런 거 선택하도록 하더라고요. 네네. 이거 뭐가 다른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사실 뭐 자차 보험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업체들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차 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차량 손해 면책 제도나 자차 보험 중에서 어느 것도 이제 이용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객의 그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차량 손해 면책 제도를 이제 자동으로 가입하라고 하는 약관, 자차 보험 가입하라고 하는 약관 이런 것들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서 무효입니다. 그리고 고객은 자동차 대여 시에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추가 비용을 고객에게 납부하도록 한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 다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완전 자차, 뭐 슈퍼 자차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별도의 자차 보험 같은 경우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이런 자차 보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모든 손해가 배상될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이게 예외 항목들이 꼭 존재를 해서 이게 좀 분쟁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름이 완전 자차. 네네. 그러니까 자체 보험 완전히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네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서 초과 수리비를 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 한도, 면책 책임 범위 이런 부분들 꼭 꼼꼼하게 살피시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자동차 대여할 때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네네. 그러니까 자차가 어느 정도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군요. 대물대인, 그러니까 내가 사고 낸 차에 다른 차에 대해서는 이제 무조건 손해배상이 되는데 내 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차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로 들으려고 권유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꼭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신이 필요할 것 같으면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게요. 이것도 참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선택을 할 때. 렌터카는 이제 우리 여행 가서 많이 쓰게 되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여행 가서 또 술도 마시게 되고 네네. 그러면 대리운전 부를 수도 있는데 네네. 렌터카일 때는 그럼 대리운전 기사분을 부르면 이거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그 렌터카 같은 경우는 운전자를 특정인으로 정해서 하는 계약이어서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을 때는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어허.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커졌어요. 예. 휴가지에서 술 마시고 대리기사님도 못 부르면 이건 음주운전 하라는 건지 뭐 렌터카로 다 버려두고 오라는 건지라는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맞아요.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내 차처럼 이 렌트를 아하. 하셔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그렇죠. 이럴 때도 못하는 것이 좀 많이 불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2021년부터 이런 부분들은 개정되어서 이제 대리 기사님이 오셔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이거는 개정이 됐다라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항상 렌터카 이용할 때 그 기름 얼마나 채워서 네. 반납해야 하는가. 물론 내가 탈 때만큼만 채워주시면 됩니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전기 충전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내가 처음에 탈 때보다 더 많이 기름을 넣었다. 네. 혹시 이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 이 부분도 일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모자르면은 그 모자란 만큼을 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고, 어허. 예, 일부 더 넘쳐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 입증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렌터카 이용하다가 이게 너무 기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그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렌터카에서 제시하는 요금보다 그 주유소 요금이 더 비싸가지고 약간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기름 채워 넣으시거나 예, 하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적게 채워 넣으면 돈을 내가 지불해야 하듯이 네. 많이 채웠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다. 네. 이게 원칙인 거네요. 이게 많이 좀 복잡할 수도 있었는데 또 휴가철 앞두신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예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